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입니다. 월간조선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편집장이 돼서 만든 두 번째 책인데요. 이번 월간조선 12월호도 만든 사람의 자부심일지 모르겠지만은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제가 잡지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특종과 의미 있는 기획과 재미, 이런 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기사, 이번 달 메인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그분 실체 밝혀낼 남욱 메모지 입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요즘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욱, 유동규, 김만배, 또 정진상, 김용,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 기사의 특징은 그 중에서 이 대장동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누구한테 돈을 얼마나 줬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가지고 소설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소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대장동 그분의 실체를 밝혀낼 남욱 메모지 입수. 이 기사는 최우석 기자가 썼습니다. 저희 박지연 기자가 지난달 또 그전달 해갖고 정보사령부라든지 국정원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번 달에는 문재인 정권 국정원에 문재인 시절에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이 와해된 그 내막에 대해서 썼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어마어마한 정치 개입을 하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규정이 됐었는데요. 그 실상은 사실 국정원 심리전의 역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좌파들의 농단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대북 심리전단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국정원 직원이 그 내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죠. 육군사관학교에서 6.25 전쟁사가 필수 과목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경훈 기자가 썼습니다. 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호국의 간성들을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를 갖다가 정권의 코드에 맞게 뜯어고치려고 애를 썼고 일부 군 장성들이 거기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착잡합니다.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해서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지금 경찰을 갖다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에 해경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러면서도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정권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런 경고입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 당시에 중고생 혁명 지도부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 그런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했는데요. 그 단체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여러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여전히 그런 단체에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도대체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데다가 그런 지원을 했는지 그 내막을 갖다가 박희석 기자가 썼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정치 분석을 해주고 있는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는
역대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때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는지 그걸 비교하면서 이태원 참사 속에서 취임 6개월을 맞은, 그리고 여전히 그 지지율이 저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됩니다. 월드컵 하면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2002년 월드컵 4강의 감동을 잊을 수 없죠. 그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관절 수술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전문가인 장원재 박사가 그 히딩크 감독을 인터뷰했는데요. 히딩크 감독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 단순한 축구인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대해서 도통하신 분처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12월이면은 역시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연말을 맞으면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께서 이 팍팍한 시절에 위안이 돼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과거사위원회가 여러 차례 만들어져 가지고 별의별 명목으로다가 보상금, 배상금이 나갔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해서 과거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6.25 때 공산군 편에 섰다거나 보도연맹 활동을 했다거나 혹은 어떤 군경의 잘못에 의해서 죽은 그런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억대의 배상을 받고 있는데 인민군에 의해서, 좌익들에 의해서, 빨치산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 정광성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가족 36명이 몰살을 당한 얘기도 있고요. 기독교를 믿는 한마을 주민들이 몰살을 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건 좌익 무죄, 우익 유죄인지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존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이라는 행사인데요. 전경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우파 싱크탱크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등이 참여를 해가지고 서울 프리덤 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유명한 안보 전문가인 빅터 차 박사, 또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계 연구원 앤서니 킴, 이런 분들이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한미동맹이라든지 시장경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광복회장을 맡아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먹칠을 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그 김원웅 씨가 비리 혐의로 물러난 다음에 그 장준하 선생의 아드님이 광복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또 문제가 있어요. 광복회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얼마 전 기소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광복회장을 맡게 된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선생입니다. 이분이 정말 파산지경인, 난파지경인 광복회 현실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죄송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받은 개를 갖다가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이래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 하주희 기자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선물 받은 개를 어떻게 다루나.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케네디는 선물 받은 러시아계를 버리지 않았다. 뭐 케네디와 러시아계 얘기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지난달에 이순재 여사가 저희 월간조선 인터뷰를 했었죠. 지난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군인 전두환으로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 시절 얘기, 그리고 백담사 시절 얘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던 얘기와 그 후에 여러 얘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또 대통령의 아내로서라기보다는 그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대학 입학 시험을 갖다 아들의 대학 입학 시험을 걱정해야 됐던 어머니로서 그런 심정을 갖다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요새 뭐 코인이 완전히 폭락하고 있는데요. 북한 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여기에 얽힌 아주 그 괴상한 소문이, 희한한 소문이 외국에 나와 있는 북한 일꾼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해커들이 해킹한 그 가상화폐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돈 세탁을 해준 게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러네요.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월간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31년 전 대구에서 도룡뇽 알을 찾겠다. 개구리를 이렇게 나가가지고 실종됐던 학생들을 갖다가 개구리 소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의 시체는 발견이 됐죠. 근데 그 미스테리는 아직 안 풀렸습니다. 근데 1978년에 충남 지역에 북한 무장간첩들이 침투해가지고 그 무장간첩과 조우했던 민간인들을 갖다가 학살해서 안매장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공수사관이 이 개구리 소년 사건하고 그 당시 무장간첩들에 의해서 양민들이 살해됐던 사건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 월간조선 12호로 볼만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저희 월간조선 독자님들께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아직 2022년이 한 달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그 꼭지를 달고서는 이번 호가 마지막 기입니다. 다음 12월 17일에는 2023년 1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12호로 많이 봐주시고 또 정기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